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10월 26일 매매 전략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시장 비록 큰 폭의 하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본인 짱구 박사는 시장 그래도 정상적으로 흘러갔구나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금일장 어제 어느 정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오전에 큰 폭의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무더기 하한가 내지는 큰 폭의 낙폭을 보이는 종목으로 시초가 시작이 될 때가 비로소 바닥에 근접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는 반대 매매가 급격히 출현됐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개인들은 참지를 못했고요. 오전에 그렇게 시가가 형성되는 것은 개인의 의지가 아닌 증권사의 의지로 인한 하한가 매도가 걸려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큰 폭의 하락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은 장초에 매수를 해서 오버나잇을 해도 무방을 하고요. 장 종료 전에 종가 베팅을 해서 오버나잇을 하고 내일 어느 정도 시세를 맛봐도 되는 날입니다. 그만큼 오늘은 시장이 괜찮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제 미국장 관련된 이런 시황 말씀드리고 말씀 이어나가겠습니다. 일단 어제장 미국은 나스닥이 4% 이상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거는 경제적 요인이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된 겁니다.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닌 경제적 리스크로 인한 아니면 무역 분쟁이 엄청나게 심하게 확대가 돼서 이런 대폭락이 나왔다면 이건 문제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분명 곧 해결이 날 겁니다. 전쟁할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연준의 베이지북,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회의록 비슷한 건데 미중 무역 분쟁이 확대돼서 공장의 원가가 올라가 인플레이션이 확대될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미국이 그 낙폭이 확대가 됐었어요. 그래서 4%까지 커졌는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투매가 일어난 거고 어차피 지금 장에서는 시가총액이 큰 이런 상장지수 펀드 ETF 쪽에서 하방 인버스의 투자가 집중이 됐었을 겁니다. 이거는 부단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연기금 등등 모든 게 하나의 군중 심리가 발동을 했을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공포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점에서 일단 예상했던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이제 나왔고 바닥권이기 때문에 내등 매매는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그리고 어제 그저께 방송에 있습니다. 월요일 방송에서 지수의 예측은 불가능하나 진바닥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진바닥에 이제는 근접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24일자 방송인데요. 일단 이건 코스피 기준이고 이거는 2011년도 사진입니다. 지금 이게 제대로 표시가 안 되는데 사실 정확히 그거 보면 27%의 낙폭을 보였었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그때 21년도 그런 유럽 위기 사태는 정말로 유럽 시장이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국내도 신용 등급 강등이 일어났고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전부 다 신용 위기가 왔었던 때였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의 우리나라 증시의 상황보다 2011년도 상황이 더 최악이었습니다. 그런 최악 때 종합주가지수가 27%가 최대 낙폭폭이었는데요. 금일자 하락으로서 일단 최대 낙폭치까지 채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바닥 시그널이고요. 오늘자가 정확히 27%를 채웠고요. 그 다음에 장초 하락 출발할 때 무더기 신용 반대 매매가 나왔고 2시 25분에 또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이게 꼭 증권사 신용 미수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이런 사설 금융이라든지 스탁론을 해주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를 들면 신용 대환 대출이라든지 뭐 등등해서 그런 게 많은데 그런 쪽은 또 오후에 또 반대 매매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2시 반 이후 3시 사이에 반대 매매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 또한 금일 출현을 했어요. 이 물량을 개인들이 가져간 게 아니라 전량 외국인과 기관이 쓸어가다시피 금일 쌍그리 매수가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고 이제는 어느 정도 근접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지금 시장의 바닥을 논하기보다는 반등 구간에서 추가적인 현금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현금화를 하고 나서 하방 경직성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방 경직성을 볼 때는 새로운 박스권을 그리는지를 확인을 해서 박스권이 생겼을 때 그 박스권 내에서 주도 섹터를 찾아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대외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현재 긍정적인 시그널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다음으로 핵심 섹터는 금일 2차전지 관련주랑 개성공단 관련주가 있었고 두 개 다 금일 날짜 뭐 기사 확인해 보시면 뭐 긍정적인 기사가 좀 나왔는데요. 뭐 테슬라가 이제 굉장히 호시적이 나왔고 개성공단 자산 동결 해지라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네. 동향 살펴보고 종목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금일 보시다시피 개인들은 완전 팔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저도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런 게 나올까 싶을 정도입니다. 하물며 푸덱도 추가적인 하락에 베팅까지 했으니까요.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고요. 일단 그 증시 동향 자체가 일단 24일 어제 거랑 오늘 게 나오진 않은데 이틀 전 거를 봤을 때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는 거는 양호한 거고요. 미수금은 지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번 주 금요일 날 확인을 했을 때 미수금이 뭐 1,000억 이하로 빠진다면 신용잔고가 지금 10조인데 예를 들어 10조를 분기한다면 뭐 시장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금일 좀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거는요. 업종별인데요. 일단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업종에서 대형주 위주로 전부 다 팔았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기관하고 외인 전부 다 해서 대형주 위주로 팔았는데 외인들이 특히 대형주 위주로 팔았는데 이런 지금 코스피 자체적으로는 전반적인 하락의 주 범은 IT 섹터에서 대량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코스피 대형주 섹터를 잠시 멀리 하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쪽으로 특히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처음에는 내년에 실적에 대한 불안감, 즉 반도체가 하향을 그리겠다라는 거였는데 이게 우려가 확신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최대한 확인을 하고 지금보다는 4분기 실적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외인들의 선물 포지션인데요. 오늘 8천억을 매수를 했어요. 8천억. 그럼 어제까지 6천억 플러스 8천억, 1조 4천억입니다. 시장에서는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외인이 4조를 팔았네. 4조를 팔았다. 저는 사실 이 4조라는 금액을 단순히 이런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다 팔고 떠나자가 아니라 해지용으로 생각을 해요. 해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손실을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일단 팔아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현금을 보존하고 있고 나머지 현물에서 손해난 부분을 선물로 충분히 지수 상승을 시키면서 이런 손실을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외인들의 포지션을 그렇게 잡아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시장 긍정적으로 너무 암울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지수가 많이 빠졌기는 하나
여기서는 더 많이 빠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으로 지수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인데요. 어제장 일단 그려놓았던 27%가 아이러니하게 미국장 하락을 하면서 갭으로 떨어져 버렸네요. 네, 굉장히 좀 너무 많이 하락을 해서 그런데 일단 하락의 최대폭까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게 되면 720포인트까지 갈 것 같은데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일단 이 라인에 저항이 조금 있어요. 이 기간에 즉 2주 동안 물려있는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점을 돌파했던 지점에 하락이 나왔으니까 지지와 저항에서 현재 예전에는 지지의 자리가 저항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으니까 이 다음에 반등의 최대폭은 기본적으로 720포인트 선을 보고 여기서 물량을 정리하시는 선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런 큰 폭의 상승을 하려면 저희 나라 시장에 뭔가 큰 모멘텀이 나와줘야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점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인데 코스피는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반등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이미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4만 원을 깬다? 뭐 잠깐 깰 수도 있는데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라인이 저는 거의 하락의 최대폭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고민보다는 상승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코스닥 레버리지 참 잠시만요. 어제 말씀드린 코스닥 인버스와 레버리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금일 시장은 너무나 그런 변동성이 강한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코스닥 레버리지인데 이거는 상승을 했을 때 이제 반등을 하는 구조고요. 일단 금일 큰 변동성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상장지수 펀드긴 하지만은 전체 이런 방향성을 놓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어제장에서 처음으로 이런 ETF 상품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거의 거래량 자체로 추세 전환이 나왔고 거래대금 7천억이 터졌습니다. 굉장히 이런 그 하방을 지켜주기 위한 싸움이 치열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는 금일 시초가에 매수를 해서 일단 홀딩을 하고 내일장으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이게 상승을 한다면 대충 13,800원까지인데요. 이 라인선이 코스닥으로 보면 720포인트 선이 되거든요. 사실 코스닥이 이만큼 반등을 했을 때 개별주가 과연 이만큼 수익을 줄 것인가 라는 의문이 조금 듭니다. 신라젠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금일 시장을 이끌어왔던 거는 신라젠이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였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대형주가 어떤 섹터에서 어떻게 갈지는 지금 이 시장이 반등하는 흐름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 레버리지 쪽에 힘을 두고 매매를 이어가 볼 생각이고요. 일단 13,800원까지 홀딩할 생각입니다. 잠시 코스닥 인버스를 볼게요. 인버스는 하락을 할 때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완전히 코스닥 레버리지랑 반대의 위치입니다. 사실 상승을 함에 있어서 이런 상승 시 저항 라인 돌파 후 페이크가 나오는데요. 페이크가 나오는데 지금 자리가 그런 자리일 듯 합니다.
지금 상승을 하다가 거래량을 동반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못 했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거는 개별 주식도 고점 돌파 후 3일 지지가 안 되면 꺾이는 게 대부분입니다. 고점 돌파 후 3일 동안 지지를 못 해주면 일반 개별주건 모든 주식도 꺾이게 돼 있거든요. 앞으로 고비는 이번 주 지금 목요일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고비로 볼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날 걱정이 돼서 매도를 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 매도보다는 차라리 코스닥 150 인버스, 선물 인버스가 꺾이는 걸 확인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기는 지금 현재상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금일 어제자 관심 종목 말씀드릴게요. 어제장 일단 신라젠은 손절을 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동성제약, 신라젠 손절을 하고 파미셀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파미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이슈는 모르겠지만 일단 거래량이 너무나 줄어들었고 금일 다행히 상승을 해 주었는데요. 지금 뜬금포가 하나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일 좀 자료를 하나 찾아봤는데 11월 이거는 9월 20일 날 기사입니다. 지금 원래 9월 달에 열리기로 한 첨생법 첨단 바이오 의약품 그 처리 관련된 법안인데요. 이게 심의가 못했는데 이게 지금 11월 달로 심의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즉 9월 달에 나와야 될 호재가 11월 달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긋지긋한 10월을 넘어서 11월 달에는 호재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돌 수 있는 쪽이 줄기세포 영역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하락을 해도 손절을 않고 유지를 하고요. 내일 시초에 한번 봐봐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거래량이 조금 더 실려줘야 돼서 거래량이 예를 들면 100만 주 이상 한 번 더 터져주고 아니면 더 좋은 거는 지금 직전 최고 거래량을 돌파하는 강력한 거래량이 나왔을 때 한번 공략을 해보면 맥스 16,5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네,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라젠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일장 일단 하락세가 너무 짙어서 손절을 하고 금일 예상 밴드 라인을 어제 이 라인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시초가에서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가에 일정 부분 매수를 해 놓았고요. 충분히 79,000원 라인까지는 반등을 할 거로 여겨집니다. 일단 추세 라인이 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부딪혔다가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해줄 거로 생각을 하고요. 결국 코스닥이 반등을 할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라젠은 충분히 반등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티스 어제 매수하고 넘어갔는데 금일 일단은 오전장 손절하기는 그래서 놔두고 종가까지 본 후에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방탄이. 그리고 금일 방탄소년단 관련한 기사 하나를 또 예전 건데요. 앞으로 11월 달에 있을 이슈 하나가 있어서 하나 또 해놨습니다. 11월 15일 날 방탄 관련된 영화가 네, 지금 첫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되면 한 번 더 이슈 몰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주식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하나의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상강 M&T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각도를 말씀드렸는데요. 상승 각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살아있고, 금일 매수한 종목은 이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블로그에다가 정확하게 타점을 어제 말을 해놨는데요. 사실 이러한 저가 라인을 지지해주는 라인을 일단은 매수 예상가로 정해놓고 일단은 진입을 해보았고요. 오늘 장이 좀 장 후반에 밀렸을 때 일단 전량 차익 실현을 하고 내일 장도 한 번 더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내일 장은 어느 정도 살짝 밀려서 시작을 하면 매수를 해볼 생각이고요. 추세 라인으로 어차피 고가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정도 라인, 네, 뭐 여기는 익절가 잡고 한번 대응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시장이 지금 비록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거의 구분 능선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구분 능선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시장 분명히 상승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인데 지금 네 어차피 상승 쪽으로 가고 있네요. 오전에 계속 하락을 하다가 급반등을 하는 걸 보니까 내일 오늘 밤에 나스닥은 큰 폭의 상승을 해줄 거고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내일 모레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반등이 이어질 거로 보기 때문에 네 금일은 편안하게 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